지금 아파트 가격은 전부 거품이다.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정상 가격이다. 라고 화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최근 1년간 지방 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광역시 아니고 진짜로 지방 도시들이에요. 수도권에서 아주 거리가 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만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자잘한 것 빼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추려보니까 23개 단지가 나왔어요. 여기 도시 이름들 보시면 춘천, 원주, 삼척 뭐 이런 지방 소도시들이에요. 심지어 1군 건설사가 공사하는 단지도 7개나 되네요. 아무튼 여기 나열되어 있는 지방 소도시들, 여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23개 단지의 평균 가격이 딱 5억 원입니다. 뭐 큰 편차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4억에서 6억 사이에 싹 다 분포가 되어 있네요. 신기하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정말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 소도시들의 분양가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다 5억 원이에요. 도시끼리의 공통점도 전혀 없고 거리도 엄청 먼데 말이죠. 이 분양가 5억이라는 수치가 뭘 의미하느냐?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방 소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을 5분위로 나눈 겁니다. 제일 비싼 5분위의 가격이 신기하게도 이것도 딱 5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막 분양하는 제일 신축 아파트가 딱 이 5분위,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제일 신축인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후화되면은 4분위, 3분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사실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여기 언급된 지역들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지방 아파트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새로 지은 아파트가 가장 가치가 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해바다 끝에 있는 아파트도 남해 끝에 있는 아파트도 하나같이 다 5억에 분양하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의 가치가 딱 5억 원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가격이 빵원이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을 만한 가치가 있는 택지의 최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합쳐서 5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어떻냐? 이 콘크리트 덩어리 밑에 서울 땅이라는 입지의 가치가 추가가 되겠죠. 이거는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눈 그래프예요. 여기서는 또 귀신같이 이 5억 원이 가장 싼 1분위 가격이네요. 아무튼 여기서 최소 가격인 5억 라인을 쭉 그어보면은 그 라인을 초과하는 부분들에서 이제야 비로소 입지의 가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거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진짜 거품이라면 거품을 싹 다 빼고 나면 서울 아파트도 저기 삼척, 안동, 정읍 이런 데랑 같은 가격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서울 가격이 삼척, 안동, 정읍까지 떨어져야 정상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유튜브 같은 거 아예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의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가장 싼 1분위와 가장 비싼 5분위의 가격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3.9배였었던 가격 차이가 지금은 무려 6.6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거의 아파트 가격, 10년 전 아파트 가격, 이런 거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공사비의 통계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공사비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기만 하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때 유동성 풀리니까 진짜 급발진을 했죠. 10년 전 공사비랑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무려 57%나 공사비가 비싸졌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아파트만 딱 떼놓고 보면 훨씬 더 심해요. 서울 아파트 공사비는 최근 5년간 무려 60%가 올랐습니다.
전국 주택이 10년 만에 57% 오른 거랑 비교하면 서울 공사비가 훨씬 더 급격하게 올랐죠. 전국 주택 공사비가 10년 만에 57% 오른 거랑 비교하면 서울의 공사비 상승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왜 서울 공사비가 유난히 더 많이 올랐냐면 서울에는 이제 레미콘 공장이 죄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개봉동에 있는 것도 성수동에 있는 것도 그리고 풍납동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뭐 도심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현장이랑 가까운 데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레미콘은 1시간 이내에 현장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 도심으로 1시간 안에 옮기기 힘들어지니까 서울 도심의 공사비가 더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만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올라간 공사비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국민소득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1인당 총소득이 10년 전에 3,200만 원이었었던 게 지금은 5천만 원이 넘죠. 국민소득도 10년간 55%가 올라간 거예요. 공사비도 56% 오르고 소득도 55% 오르고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이라는 네이버 카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 여기저기에 막 떠들썩했었던 그 카페거든요. 전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비정상이다. 집값을 정상화해야만 한다. 라면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카페예요. 무슨 활동을 했냐? 이 부동산 카페에 하락, 폭락 조장글을 올려서 폭락을 시키려고 하고 인당 댓글 80개씩 쓰면서 집값을 떨어뜨려 보자. 뭐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뭐 이런다고 떨어질 집값이었으면 진작에 떨어졌겠지만 근데 이거 참 웃긴 부분이 또 있어요. 이분들도 결국에는 청약 경쟁률을 줄여서 자기들이 청약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이분들도 뭐 집값이 정상화돼야 된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수요자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카페가 개설된 게 20년 6월인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7년 5월 10일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아무리 봐도 왜 하필 17년 5월 10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카페 만드신 분 생일이신가? 그럼 과연 그 이후로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가 되었을까요? 카페가 개설된 20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3천이었었는데 목표로 하는 17년 5월 가격은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하락률이 마이너스 34%였죠.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무려 14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53%가 올라버렸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실 때 타이밍을 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주식하듯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내 집 마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준비가 되면 그냥 그때 바로 사시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몇 천만 원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몇 천만 원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 무주택자시면 그냥 준비되는 대로 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중에서 가장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정부 눈치 안 봐도 되는 포지션이 바로 이 무주택자예요. 매수, 매도 타이밍은 1주택자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1주택자를 위한 전략은 제가 다음번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